혹시 여러분은 내가 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두렵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이미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70이 넘은 나이에 인생의 무대가 다시 열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노래방조차 두려워했던 한 여성이 동네 합창단의 솔리스트로 변신한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에도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73세 김순애 씨입니다. 젊은 시절엔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회식 자리에서도 노래방 마이크를 절대 잡지 않았죠. 목소리가 떨릴까봐 음이탈이라도 나면 창피할까봐 늘 뒤에서 박수만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안이 조용해질수록 마음속엔 이상한 공허함이 쌓여갔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만 살다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시니어 합창단 단원 모집.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노래는 못하지만 사람은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처음 합창단 문을 열던 날 김 씨는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합니다. 단장님이 밝게 인사하며 환영합니다 라고 했지만 마음속에선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하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첫 연습곡은 고향의 봄. 모두가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는데 그녀만 입술이 바짝 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어릴 적 운동회에서 부르던 노래, 아이를 재우며 흥얼거리던 노래가 다시 떠오르자 마음속에 쌓였던 먼지가 한꺼번에 털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그녀는 혼자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그게 40년 만에 첫 노래였죠. 합창단 생활은 생각보다 고되고 또 깊었습니다. 매주 월목 2번씩 연습을 하고 가끔은 지역 행사에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음정을 맞추는 일보다 더 어려운 건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 박자, 호흡이 모두 하나의 음악을 만든다는 걸 처음 배웠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늘 남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작아도 괜찮았어요. 대신 함께 맞추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몇 달 후 지휘자가 그녀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 공연에서 솔로 한 부분 맡아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엔 기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원들이 그 따뜻한 목소리가 꼭 필요해요라고 응원하자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첫 공연은 구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100명 남짓한 관객이 있었고 김 씨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이상하게 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두려움이 아니라 생생한 삶 속에 서 있구나. 노래가 끝나자 관객 중 어떤 할머니가 참 따뜻한 목소리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인생의 보상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 씨는 노래방도 무서웠던 사람에서 합창단의 솔리스트로 변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연습 날을 기다리며 스스로 화장도 하고 옷도 고릅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누군가 앞에 설 줄은 몰랐어요. 노래를 배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배운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큰 적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의 소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김 씨는 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돈보다도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통해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고 자기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변화를 자아 재구성 과정이라 부릅니다. 즉, 직업이나 역할이 사라진 후에도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그림으로 또 누군가는 자원봉사나 운동으로 찾습니다. 김 씨에게는 그것이 노래였을 뿐이죠. 은퇴 후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랫동안 사회 속에서 누군가의 상사, 부모, 배우자로 살다가 어느 순간 그 역할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건 새로운 역할, 즉 다시 나로 살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합창단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그 무대를 제공한 것입니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들어주고 함께 호흡하는 경험은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소속감을 되살립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사회적 참여, 특히 예술 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정신 건강의 핵심 자원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하루 3가지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
몸을 쓰는 리듬, 사람을 만나는 리듬,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리듬. 김 씨의 사례는 그 셋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예입니다. 노래를 부르며 호흡하고 동료와 대화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우울과 고립을 예방하는 최고의 처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잘하는가가 아니라 참여하는가입니다. 잘 부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분들께 3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말 것. 두려운 일일수록 그 안에 성장의 씨앗이 있습니다. 김 씨가 노래방이 아니라 합창단을 선택한 건 바로 그 두려움과 맞선 결과였습니다. 둘째, 혼자만의 시간을 나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무기력은 외부 자극보다 내부의 변화로 극복됩니다. 셋째,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보세요. 사람은 인정받을 때보다 필요로 될 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노래를 잘해서 무대에 선 것이 아니라 노래를 통해 다시 살게 된 73세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인생 반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반전은 우리 모두에게도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나이를 탓하기 전에 한 발만 더 내딛어 보세요. 마이크를 잡는 순간 인생의 새로운 무대는 조용히 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래방조차 두려워했던 한 여성이 합창단의 솔리스트가 되기까지 그 여정은 단순한 취미생활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김순애 씨의 이야기는 노년의 삶은 정체라는 고정관념을 부드럽게 무너뜨린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어렵다는 말은 틀리지 않지만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과정이야말로 은퇴 이후 삶을 지탱하는 새로운 힘이 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노래를 배운 사실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 선택한 첫 발걸음이다. 김 씨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도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자신을 다시 세상 속으로 데려왔다.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고립은 사실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주저함에서 비롯된다. 김 씨처럼 그 문턱을 넘는 순간 닫혀있던 인생의 창이 다시 열릴 수 있다.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제 와서 뭘 새로 해. 다 지나갔지.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단지 체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을 작게 만들어 온 사회적 시선이 숨어 있다. 젊을 때는 경쟁과 성취가 전부였지만 은퇴 이후에는 누군가가 평가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는 법을 잊는다. 김 씨의 변화는 그 점수를 다시 찾은 과정이었다. 누가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는 일. 그것이 자존감을 회복시켰다. 인간의 자존감은 성취보다 관계 속에서 유지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몸으로 배웠다. 합창단의 하모니는 단지 음악적 조화가 아니라 사회적 유대의 상징이었다. 타인의 호흡과 나의 숨결이 맞물릴 때 사람은 다시 함께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다. 김 씨의 이야기를 상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은퇴 후 정체감 재구성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람은 평생 동안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를 직업으로 만들어 왔다. 교사, 간호사, 엔지니어, 공무원 같은 단어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대신했지만 퇴직과 함께 그 언어가 사라진다. 그러면 남는 건 공백이다. 이때 새로운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우울과 무기력, 대인 회피가 서서히 자리 잡는다. 김 씨가 노래를 통해 다시 자신을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이제 솔리스트다라는 새 정체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정체성은 경제적 보상과 무관하지만 심리적으로는 훨씬 큰 자산이 된다. 자기 존재를 다시 서술할 수 있다는 건 곧 삶을 다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돈보다 리듬이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목표를 향해 연습하고 일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생활의 리듬이 무너질 때 인간은 쉽게 무너진다. 김 씨는 합창단이라는 리듬을 통해 다시 삶을 구조화했다. 연습 날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목을 풀고 노래책을 챙기고 지하철을 타고 복지관으로 향했다. 이런 사소한 반복이 일상에 생기를 줬다. 그녀는 말했다. 노래를 배우기 전엔 하루가 길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짧아요. 노래 연습이 끝나면 다음 연습이 기다려지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취미의 즐거움이 아니라 삶의 동력 회복이다. 은퇴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리듬, 꾸준히 이어지는 소속감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이런 사례는 시니어 문화 참여의 중요한 의미를 보여준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노년층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본다. 하지만 시니어 세대는 이제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사회를 이끄는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
합창단, 밴드, 사진 모임, 그림 동호회 같은 활동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세대 간의 관계망을 복원시키는 사회적 인프라다. 김 씨가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관객이 나도 저 나이에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세대 간 긍정적 전이다.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사회는 노년을 소비되는 세대가 아니라 영감을 주는 세대로 바라보게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가 결코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씨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고 악보도 제대로 못 봤다. 그러나 합창단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참여 의지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걸 시작하기 전부터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 스스로를 묶는다. 하지만 노년의 학습은 경쟁이 아니라 자기치유다.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설렘이 곧 살아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실패할 만큼 도전하는 사람이 훨씬 오래 젊게 산다. 뇌과학 연구에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년층일수록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결과가 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는 순간 뇌는 다시 연결을 만들고 세포는 살아난다. 김 씨의 노래는 단순한 소리의 진동이 아니라 뇌와 마음이 다시 깨어난 증거였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런 활동은 큰 의미가 있다. 노년층이 사회적으로 고립될수록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문화활동과 공동체 참여가 활발한 지역일수록 우울증, 치매, 건강 불안이 줄어든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일본은 이런 이유로 실버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노래, 미술, 연극, 요리 같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합창단, 오케스트라, 미술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예방의학적 접근이다. 김 씨의 사례는 한 개인의 감동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험의 한 장면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은퇴 이후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물질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 그리고 자기 표현의 자유에서 온다. 김 씨는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을 때보다 연습 중 서로의 음을 맞출 때 더 큰 기쁨을 느꼈다고 한다. 내 소리가 혼자 있을 땐 작았는데 다른 사람 소리랑 섞이니까 음악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은퇴 후 삶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혼자선 작고 흔들리지만 함께 있으면 그 소리로 세상을 울릴 수 있다. 사회는 그 하모니를 만들어줄 장을 더 많이 열어야 한다. 그것이 노년이 존중받는 사회의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나이를 핑계로 자신을 닫지 말라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허락이다. 나 자신에게 다시 무대에 올라가도 된다고 늦어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일. 김 씨는 그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렸고 그 결과 인생의 후반부가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시작이다. 노래방이든 그림교실이든 산책 모임이든 그 문을 여는 순간 인생은 다시 노래하기 시작한다. 김 씨가 그랬듯이 우리도 언젠가 마이크 앞에 설 수 있다. 떨리는 목소리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부르는 용기다. 그리고 그 노래는 결국 자신을 위한 삶의 창가가 될 것이다.